안녕하십니까, 정재웅입니다. 오늘 이제 고수비책 시즌2를 맡아서 이제 강의를 할 것인데요. 최근 시장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는 실전 투자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실전 투자 입장에서, 투자가 입장에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뭐 이런 그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지켜보시고 앞으로 한 8주 정도 강의를 할 것인데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실전 투자가, 그리고, 저도 이제 MTN에서, 그 전문가 카페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전 투자로 지금 하고 있는데, 수익률 대회도 참가를 하고 있고요. 그 매매를 하다 보면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장이죠. 그래서 무슨 이런 그 기법들 있지 않습니까? 뭐 5일선에 올라타면 매수해라. 아니면은 21선에 지지를 받으면은 매수해라. 뭐 이런 기법들, 이런 뭐 매매 기법 자체가 지금 안 통하는 시장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점검을 해보고 주식 투자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실전에서는 주식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 8주 정도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서 간단히 서론적으로 해서 주식 투자의 마인드라든지 주목해야 될 부분, 그리고 어떤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해나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자부터는 우리가 준비될 것들, 그러니까 뭐 알아야 될 것들과, 그리고 뭐 실전 매매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앞으로도 지속 강의 내용을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그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주식 투자는 왜 하는가? 주식 투자는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죠. 그래서 이 투자란 주식뿐만이 아니고 투자라는 이 행위 자체가 수익을 내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한, 쉽게 말해서 행위다. 그렇다고 하면 주식 투자 역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주식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 주식 투자의 매력이 있죠. 주식 투자만의 강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투자에 대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모두 활용을 해야 주식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 있는 종목에 투자하자 이런 내용들로 오늘 강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이제 주식 투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식 투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데 그 투자 자체는 돈을 벌기 위해서다.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것. 이것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때에는 이 부분은 불변의 진리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매일 스캘핑 매매, 그러니까 단타 매매도 하고 장기 투자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기법들도 사용을 하고, 결국은 주식을 싸게 사서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행해지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주식은 결국 주식 투자라는 것은 내가 산 시점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 되죠. 예, 시간과의 싸움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70만 원에 샀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손실이죠. 그런데 이것을 수익 내기 위해서는 시간과의 싸움을 기다리면서 이것이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뭐 전략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투자라는 것은 앞으로 종목 선정을 하고 매수를 했을 때부터 그 뒤부터 90%, 심지어는 99%까지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요합니다. 투자자의 인내라든지 종목을 고를 때의 상식,
그리고 시장에 대한 두려움과 희열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인드,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투자자의 그 기본적인 성향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추어야지만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식 투자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기다리지 못하고 타이밍을 못 맞춘다고 하면 100점 필패다, 100점 100패다 이렇게 되고 반대로 뒤집어 보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시간적 여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 본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컨트롤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도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타이밍 부분이 중요하겠죠. 이 타이밍이란 것은 기술인데요. 스킬이라 표현이 있는데 이 타이밍 같은 경우 뭐 단기간에 되지는 않습니다. 타이밍은 무한한 그 훈련과 반복을 통해서 몸에 습득이 돼야지만 이 타이밍에 대한 뭐 스킬이 습득이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저와 이 강의 내용들을 하면서 이런 타이밍과 그런 기술들을 습득하는 과정들을 앞으로 배워 나갈 것입니다. 자, 이 뭐 차트를 하나 보시죠. 차트를 보면서 조금 그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종목과 시간과의 싸움이다. 주식 투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대차 차트가 나오고 있죠. 현대차 차트를 보면은 이게 2006년부터 지금 2008년까지의 현대차의 움직임입니다. 자, 현대차가 그 2007년도 시장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조선주들이 급등을 하고 그러면서 철강주들 급등세 2000포인트가 넘었던 시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2006년 그 초반 불을 시작 기점을 10만 원으로 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현대차가 2008년도에는 이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때 주가가 빠졌지만 그 전까지 해서 주가가 시장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이 횡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6년도, 2007년도에 현대차를 들어갔다고 하면 그 상승장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2008년도 대비했을 때는 뭐 손실이 커졌던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타이밍 자체가 안 맞았다는 것이죠. 그 타이밍을 못 맞췄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인내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발생이 되냐면은 자, 이런 결과 발생이 됩니다. 이거는 서브프라임 이어 2009년도부터 지금 최근까지의 이제 현대차의 움직임인데 주식 투자에서 뭐 내가 종목 선정을 잘 못하고 뭐 이 타이밍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인내심과 시간적 여유를 이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졌다고 하면 이 현대차에 대해서 분명 성공을 했을 겁니다. 2006년도에 샀든 2007년도에 샀든 뭐 2008년도에 그 반등하는 장세도 맛봤겠지만 그것을 인내했을 때 된다고 현대차가 된다고 믿었을 때 그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을 때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2011년 6월 달까지 해서 25만 7천 원까지 올랐죠. 만약에 그 현대차를 뭐 2006년도에 6만 원, 7만 원대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보유를 했다 하면은 최근에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되는 것이죠. 타이밍 자체가 안 맞았다 하더라도 수익을 못 낼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만 타이밍이 안 맞았을 때에는 긴 시간을 요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현대차 같은 경우 만약에 타이밍까지 맞췄다 하면은 지금 2009년도 때 4, 5만 원, 5만 원대의 주가가 지금 2011년도 때 뭐 25만 원 넘는 5배가 넘는 이런 상승세를 보였을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도 뭐 매매 기회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를 했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수익이 났을 거고 물론 이제 뭐 상승 중간에 팔았다고 하면은 수익은 수익이 뭐 여기까지 5배 이런 식으로 나지는 않겠지만은 이 대형주로 인해서도 2-3배의 수익은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타이밍까지 맞췄다고 하면은 불과 2년 새에 5배가 넘는 대형주로도 이렇게 상승을 누릴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주식은 결국 종목 선택에 대한 시점 그리고 그 시점 이후부터는 인내 그리고 이 종목을 들어가고 나오는 시점은 타이밍이다. 이 타이밍이 실전 투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이제 주식 투자의 매력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 주식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가져오죠. 단기간에도 지금 현대차 모양을 보셨듯이 2년 만에도 타이밍이 좋고 매도를 잘했다고 하면 5배에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위험이 따르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뭐 주식 투자를 이런 뭐 주식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매년 얼마가 나온다 이러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죠. 뭐 이렇게 2년 만에 5배도 날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조정장을 만나게 되면 뭐 최악의 경우 한 뭐 1, 2년 동안에 손실을 계속 보는 뭐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좀 단순적으로 평균을 내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투자 역사는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도 초반에 이제 지수가 100으로 출발을 하면서 지금, 30년 가까이 됐는데, 2000포인트가 안 되죠. 지금 1700이죠. 지금 1700포인트니까 한 17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뭐 평균을 내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연 10% 이상의 수익률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 역사가 뭐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미국의 그 투자 역사, 뭐 100년 평균을 본다고 하면 주식 부분은 연 10% 이상의 수익이 나왔다. 그리고 또 주식 말고 이제 투자 상품 중에 뭐 가장 큰 시장, 부동산 시장을 뽑을 수 있겠죠. 부동산 시장은 연 한 7에서 8% 정도의 100년 동안 평균의 수익률은 그렇게 나왔다. 100년 전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뭐 지금 쭉 나눠보면은 1년에 7, 8%씩 부동산 시장에는 수익을 거뒀을 것이고요. 물론 부동산 시장도 뭐 1년에 매년 7%, 8% 이렇게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뭐 20, 30%도 올랐을 거고, 그것이 쭉 진행이 되다가 뭐 부동산 침체가 있는 과정에서는 마이너스 수익률도 나는 해도 있었고, 그것을 이렇게 쭉 평균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채권이나 예금, 뭐 이런 우리 정기예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미국의 한 100년 평균의 수익률을 보면은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원금을 1억을 투자를 했을 때 매년 20%씩, 만약에 그 연평균 20%씩 수익을 얻어간다 하면은 10억이, 그러니까 10배가 되는 시점은 13년 정도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13년 정도 걸리고 매년 20% 수익을 얻었을 때, 원금 1억인데 한 매년 10%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 하면은, 25년 정도 10배가 되는 10억 되는 기간이, 25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매년 5%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한다고 하면 48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3년이다, 48년이다, 어쨌든 뭐 시간 지나면 10억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죠. 만약에 매년 20%의 수익을 13년이 아니고 48년까지 이렇게 쭉 갔다면은 1억이 10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100억 가까이도 될 수 있는 그런 월등한 수익률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에는 물론 이제 목표 수익률은 더 높겠죠. 더 높지만은 그래도 연평균 한 20% 정도는 수익을 얻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연평균 20%의 수익을 얻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강세장일 때는 더 벌어야 될 것이고요. 약세장일 때는 뭐 최근과 같이 약세장이 수익 내기는 힘들지만은 방어를 잘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따져봤을 때 뭐 연평균 20% 이상의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을 쌓아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뭐 10년, 20년 지나서는 우리의 투자 자금들이 급속히 이렇게 팽창해져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뭐 일례로 든다고 하면은 그 피터 린치라고 있죠. 그 미국의 이제 유명한 펀드 매니저,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이 피터 린치 같은 경우가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면서 매년 그 운영 기간 동안에 20%의 수익을 거두는 이런 그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다들 알고 있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주식 투자가 이제 60년 가까이 됐는데, 뭐 이런 그 기업들을 인수하고 뭐 그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지금 이 주식 투자로 성공해서 세계적인 거부가 되어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이 아직 국내 펀드들은 그렇게 스타 매니저들이 아직 나오지를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분명 우리나라도 이제 투자의 역사가 길어지고
또 그렇게 뭐 지금 30년 된 역사가 50년 이렇게 100년 뭐 이런 식으로 갈수록 스타 매니저들도 분명 나올 것이고요. 거기에서도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들도 우리나라에서도 출연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어쨌든 지금의 미국 시장 그리고 선진국 시장보다는 성장할 여력이 있는 시장이죠. 그래서 그 성장 여력이 있다는 것은 물론 거기서 주식에 대한 부자들이 앞으로 탄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지금은 어렵지만 이렇게 어려운 과정 한 2년 동안 상승 나오다가 지금 한 달 정도 이렇게 푹 빠져버리니까 주식은 너무 힘들어. 주식에서 수익 내기는 힘들어. 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우리가 장기간 놓고 보면은 주식은 내리기보다 오르기가 쉬운 상품입니다. 네. 지금 이제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움직였던 종합주가지수의 월봉을 보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앞서서 80년대 초에는 지수가 100으로 시작했고 100에서 1000 가고 뭐 그런 상황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1000 간 이후에 뭐 한 15년, 20년 동안은 500에서 1000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만약에 80년대, 30년 전에 본다고 하면 30년 전보다 지금 지수는 1700이니까 17배가 지금 뛰어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주식은 올랐다. 그리고 10년 전만 해도 지수를 비교해 보면은 10년 전에 그 2000년도 초반이죠. 뭐 그러니까 IMF가 끝나고 난 뒤에 뭐 2001년도에 또 그 카드 사태, 뭐 그 9.11 테러 이러면서 지수가 500까지도 내려가긴 했지만은 어쩌습니까? 지금 지수는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1000일 때 고점보다 70%가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는 3배 이상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경기 둔화 우려감들 그리고 유럽 뭐 재정 위기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지수가 한 500포인트 빠졌지만은 과거에 10년 전보다는 이렇게 많이 올라 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오고 시장은 오르락 내리락 하겠지만은 10년 뒤에는 분명 지금보다도 올라 있을 겁니다. 많이 올라 있겠죠. 올라 있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보면은 주식 투자는 내리기보다는 오르기가 쉬운 투자 상품이고 분명 주식 투자의 매력은 이런 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리고 뭐 또 오르기가 쉬운 상품이다. 단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수가 올라갈 때에는 2009년도부터 2009년, 2008년이 서프라임 이후에 주식수가 오르기 시작하죠. 이 오를 때에는 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뭐 주식 팔아라. 또 주식 사면 주식 사게 되면 세금 더 많이 부과하고 주식 못 올라가게 하겠다. 이런 정책 안 나오죠. 네. 그러나 주식시장이 고점 대비 한 20% 빠지니까 어떻습니까? 한 500포인트 이렇게 빠지니까 공매도 금지하겠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수급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을 막아내겠다. 당분간. 서브프라임 때도 마찬가지죠. 서브프라임 때도 주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부양책이 들어오죠. 공매도 금지하고 뭐 주식 증시안정기금 투입하고 뭐 정부 연기금 주식 투자 늘리고 뭐 이런 증시 안정 대책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은 주가를 올리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것을 뭐 강제하기 위한 정책들은 나오지 않죠.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효과들도 보면은 장기적으로 주식은 오르기가 쉬운 상품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자, 이제 주식 투자의 매력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실전 투자 쪽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된다.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런 차트며 또 차트 그리고 기업 내용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공시 내용, 정보, 시장 돌아가는 상황, 뭐 또 내가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뭐 정보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투자에 활용을 해야 되고요. 주식 투자는 미래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과거도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보고 미래를 예측해서 그것이 맞았을 경우에 수익이 되는 것이 주식 투자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지수상으로 보더라도 이번에 뭐 2200 정도 갔을 때 시장이 뭐 이런 저런 이유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을 했다고 그러면은 이 손실을 막았겠죠. 그리고 반면에 서브프라임 같이 이런 금융위기가 왔다. 그리고 그래서 기업 가치가 뭐 극도로 이제 저평가 상태가 심화됐고 그것이 회복됐을 때에는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것을 예측을 했다고 하면 예측을 하고 거기에 배팅을 했다고 그러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과거와 현재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은 곧 어떻습니까? 과거와 현재보다는 미래의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들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해서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이 맞았을 때 수익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물론 이제 지금 뭐 많은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시장의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주가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것이 미래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예측해서 투자를 들어갔을 경우, 그게 맞았을 경우에 수익이 나는 것이 주식 투자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지표들이 있죠. 지표들이라고 하면 종목에 대한 지표들, 예를 들면 매출액이 과거에 어땠고 지금 어떻고 이 매출액 성장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매출액 지표 그리고 영업이익 지표가 있죠. 또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고 제가 지표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데 중요한 앞으로 살펴볼 그런 것들을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영업이익, 이익 지표죠. 이익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이익 지표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기업의 내재 가치 지표가 있습니다. 주당 순자산 가치라든지 주당 순이익, PER이라고 하죠. 주당 순이익,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유보율, 이런 것들, 그리고 배당 성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의 지표, 과거의 자료들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2분기까지 다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 종목, 지금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의 현 상태를 살펴볼 수가 있고 그거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것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는데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런 지표들 외에도 정보들이 있죠. 공시 내용이라든지 공시 내용 부분은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 무슨 수주를 했다. 건설주들이 보면은 어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얼마 수주를 했다. 이런 것들은 수주하는 순간에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나옵니다. 한 1조 수주했다. 그러면 영업이익 한 5% 나온다. 그러면은 요거 수주해서 500억 정도 얘네들이 플러스가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 순이익이 어떻게 틀려지겠구나. 이런 수주 내용들. 또한 기술 개발이죠. 특허라든지 제약업종은 이런 신약 개발 이런 것들 추진 상황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얘네들이 이런 걸 추진해서 어떻게 성공했을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얼마 정도 플러스가 되겠구나. 이런 정보들, 이런 공시 내용들을 챙겨보면서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예측을 해야 된다. 예측을 해야지 그 예측이 맞았을 경우에는 수익이 난다. 반대로 예측을 했는데 틀렸을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손실이 나게 되겠죠. 그러나 주식 투자는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는 투자하지 못한다. 우리가 경험한 바와 같이 이번에 금융위기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미국 시장의 급락 또 재정위기가 왔습니다. 지금 와 있으니까 주가는 빠졌죠. 그렇다고 하면 이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하려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늦은 상황이고 어쨌든 주식이란 것은 미리 예측을 하고 그 결과가 벌어지기 전에 액션을 취해야 한다. 그것이 실전 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표들을 보고 이렇게 주가가 빠졌으니까 여기서는 손절해야 된다. 이런 거는 과거형 지표, 과거형이고 과거를 놓고 주식 투자를 이렇게 기법이나 설명할 때에는 참고가 되겠지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미래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이고 향후에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서는 그렇게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투자에 도움되는 것 중에서는 뭐 주변에서 얻은 정보들 뭐 상당히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뭐 종사하는 업종 같은 경우 그런 쪽에서는 이 남들보다 빨리 캐치하는 뭐 그런 정보들도 우리 아마추어 투자가들은 뭐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자동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부품 업종에 이렇게 종사를 했는데 지금 그 우리 회사가 현대차와 이렇게 계약을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데 과거에 한 뭐 연 500억 정도 이렇게 매출을 하던 것이 지금 현대차로 막 1000억 정도씩 들어가더라. 이게 뭐 지금 한 품목이 과거에는 50억 정도 매출했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그 부품 회사도 좋아지고 있겠지만은 현대차도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쪽 업계, 그러니까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그 부분 업무를 취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애널리스트들보다 오히려 빨리 알 수 있습니다. 정보를 더 빨리 입수할 때는 거는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예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이제 또 다른 쪽은 뭐 이제 그 IT 업종 뭐 이런 쪽에 하는데 우리 회사가 뭐 이번에 무슨 신제품을 개발해서 그게 이제 어디 뭐 대기업하고 납품이 들어갈 것 같아. 뭐 아니면은 그 AM OLED 뭐 최근에 이제 그 뭐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곽광을 봤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뭐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보를 빨리 입수를 한다고 하면은 그 남들보다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같이 이렇게 전문 투자가들 아니면은 애널리스트들보다 이 증권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것이 일반 투자가들이다. 그런 부분들을 볼 때에는 이런 정보들도 적극적으로 주식 투자에는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정보들을 토대로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예측이 맞았을 경우에 분명 수익이 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현대차가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잘 나가니까는 지금 사야 돼. 그래서 그게 나중에 내 결과가 현대차 매출이 결국 늘고 실적이 좋아졌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거는 정보를 토대로 한 예측의 정확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타이밍 자체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런 정보들은. 자, 이제 투자 지표에 대한 예를 보죠. 예를 보면은, 자, 이거는 대덕 GDS, 뭐 이런 재무제표입니다. 이게 쭉 보면은 매출액은 2008년도부터 이렇게 쭉 보면 2009년, 2010년 정체됐죠. 그러다가 2011년, 이건 예상입니다. 예상, 매출액이 한 20% 정도 증가를 하더라. 영업이익도 이렇게 하다가 2010년도에는 안 좋았지만은 2011년도에는 좀 회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회사의 안정성이 좋고 유보율이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저평가돼 있고, 지금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실적들이 부각될 때는 오를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지표들로 인해서 주가를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런 과거의 지표들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 요것은 이제 미래 예측을, 이건 증권사들이 예측을 한 겁니다.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된다고 했을 때에는, 뭐, 대덕 GDS, 이렇게, 지금보다, 주가가 지금보다는 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지표들, 투자 지표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시 내용들, 정보 내용은 어떻게 파악을 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투자가 여러분도 좀 참고를 하실 게, 이 기업의 내용은요, 애널리스트들도 잘 알겠지만은, 더 잘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 사람들, 그러니까, IR 담당자들, 주식 담당자라고 하죠. 이 IR 담당자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은, IR 담당자, 주식 담당자와 통화를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HTS나 뭐 이런 공시 내용들 보면은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전화해서 통화를 해본다면은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겠죠. 부강약품 같은 경우 이제 예시를 보겠는데,
자, 부강약품이 이런 부분들은 그 신문 기사에 이미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시장이 아직 부각이 안 됐던 내용들이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것도 분명 기술이다. 타이밍을 포착을 위한 기술이겠죠. 그래서 국산 11호 신약, B형 간염 치료제가 중국 판매 허가를 신청을 했다. 그래서 중국 판매 허가가 된다고 하면 매년 2, 3천억의 시장을 기대한다. 매출액이 발생할 걸로 기대한다. 이렇다고 하면 이런 기사를 봤다 하면은 이제 부강약품에 전화해서 이 내용들을 자세히 좀 알아봐야겠죠. 만약 B형 간염 치료제, 이 레보비르라는 국산 11호 신약이 중국에서 이렇게 매출이 났을 경우에 얼마나 벌어들이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해줍니다. 답변을, 매출액의 한 14% 정도 로얄티로 받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계산해보면은 2천억 팔면은 한 280억, 3천억 팔면 한 420억 이렇게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부강약품의 현재 위치를 이런 투자 지표들을 보면 나오겠죠. 보면은 어떻습니까? 매년 한 300억 정도 순이익 내는데, 요게 될 경우에는 1년 순이익에 버금가는 이익을 이 제품에서 뽑아낸다. 그러면은 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 부분은 이제 미래에 판단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부강약품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아시아 판권, 일본 제약사가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도 이 일본 아시아 판권을 가진 일본 제약사가 지금 신약 판매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고, 그 제약사는 일본의 제약사는 중국에 이미 여러 품목을 판매를 성공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표적 항암제 임상 이상에 돌입을 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만개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 또 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해봅니다. 표적 항암제 임상 이상에 돌입했다는데 저거는 제품이 언제쯤 출시됩니까? 그러면은 회사 쪽에서는 저희들은 한 2013년 안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임상 3상을 그때까지 끝낼 예정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장기적으로 좀, 주가에 좀 도움이 되겠구나. 표적 항암제 시장은, 지금 예측하기는 힘들지만은, 어쨌든, 이런 기술이죠. 이 신시장이, 표적 항암제 시장이 열리면은, 부강약품도 수혜를 받겠구나. 그리고 이제 자회사 안트로젠,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는데, 개발 중이다. 그것이 임상 이상에 진행이 되고 있고, 올 4분기에 희귀의약품으로 시판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에는, 이렇게 되면 최근에 이제 줄기세포주들, 바이오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부강약품 주가를 보니까 아직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그러면은 사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 이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발판이 그렇게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부강약품을 투자를 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쪽에 주목을 했던,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 그러면은 그때 이제 수익 실현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다. 공시 내용이라든지 정보 내용 이런 것들도 투자가 여러분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수의 움직임을 맞추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번에 이런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한 주가가 이렇게 빠질 것이다 예상을 했겠습니까? 저도 못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전문가는 못했습니다. 주식시장, 그러니까 증권사 시황만 보는 리서치 센터장이라고 하는 리서치급의 우두머리부터 해서 리서치, 그러니까 시황만 담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번에 이런 시장을 전혀 제가 증권사 레포트 중에서 이렇게 시장 빠지기 전에 이 부분을 했던 증권사는 제가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루비니 교수는 맞췄어요. 루비니 교수는 맞췄는데 그분은 이번 상승장,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상승장 못 맞췄습니다. 무조건 안티죠. 그러니까 시장은 무조건 안 된다 하면은 이렇게 맞을 때도 있고, 반대로 된다 하면은 이렇게 안 맞을 때도 있는데 맞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그건 맞췄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보면은 이런 지수의 움직임을 맞추는 거는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유럽 그 재정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면밀히 다 알아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미국 상황, 또 뭐 중국 상황, 또 환율, 뭐 이런 복잡한 그 외의 변수들도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지수 맞추는 거는 어렵다. 그러나 종목 맞추는 거는 지수 맞추는 것보다는 쉽다. 그래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자, 이런 부분이고요. 좋은 종목들은 지수보다 몇 배의 수익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반면에 지수보다 못한 수익률을 보이는 종목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지수가 아니고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고 어떤 종목을 얼마에 들어갔는가가 중요하다. 그 차트를 보죠.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종합주가지수 월봉인데요. 지수가 이렇게 8월달 전까지 이렇게 보면 7월달까지는 정말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갈 줄 알았죠. 저도 더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근데 지수가 이렇게 8월달, 지금 이거는 그 지난 8월달인데 제가 이 원고 작성한 게 지난주니까 더 빠졌죠. 지금 한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 내려올 거라시라고는 예상을 못 했죠. 그래서 지수 자체를 맞추는 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 자, 지금은 이제 종목별로 어떻게 틀려지느냐. 지수가 만약에 하락하는데 전 종목이 하락한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분명히 지수보다도 월등한 종목들은 과거에도 많이 나왔고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본다고 하면, 자, 이거 코스피와 NC소프트의 종목 움직임인데요. 지수상. 지금 2008년도,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이후에 지수는 900에서부터 지금 1700까지, 2000포인트, 2200까지 상승을 했었고, 그렇다고 하면 지수 상승률은 900에서 고점으로 하죠. 고점으로 하면은 2배, 한 2.5배 정도, 150% 정도 상승을 한 건데, 어떻습니까?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22,900원, 저가가 22,900원이고, 최고가가 346,000원. 무려 한 15배 정도, 10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지수랑 움직임을 대부분의 종목들이 같이 한다고 하면은 한 2배 반, 3배, 그 정도 올라야 되는데, 어떤 종목 차이가 월등히 많이 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 지수 상승률, 종목이 지수 상승률이 월등히 능가하는 종목들. 그래서,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지수랑은 크게 상관없다. 물론 이제 지수가 빠지니까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다른 종목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반면에 이제 지수보다 못한 수익률을 보이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보면,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갈 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2만원 정도가 저가였죠. 그런데 지금 최근도 2만 얼마 하죠. 그래서 지수 상승률보다는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 자체는 지수에 크게 연연하지 말자. 지수가 오르더라도, 안 좋은 종목. 그러니까 전망이 안 좋고 수익성이 없는 종목들은, 지수보다 못하고, 그리고 지수가 안 좋다 하더라도, 그만큼 기업이 성장해 나가고, 또한 이익을 극대화해 나가는 그런 종목들은, 성장성이 뛰어난 종목들은 지수 상승률 넘어간다. 그러니까, 지수를 너무, 지수에 민감해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 있는 종목에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현대차도 보여드렸고, NC소프트도 보여드렸지만은, 자신이 없으면은, 이 주식시장은 항상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면서 올라가고, 또 그렇게 추세가 결정이 되다가도 한 6개월, 1년 동안 또 망가지고, 이런 과정들을,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이 자신감이 없으면은 우리가 변동성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자신감이란 거는, 종목에 대한 이 자신감이죠. 내가 이 종목을 들어가서 분명 나는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자신감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그러니까 자신감만 있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 자신감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을 무단히도 훈련과 반복, 그리고, 이 습득을 통해서, 알아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확률이 높아질 때, 내가 지금은 투자에 나섰을 때 성공할 확률이 한 3개 사면 하나 맞고 2개 틀리더라. 이런다고 하면 무단한 이 주식시장에서의 연습, 그리고 훈련, 그리고 이 기술 습득을 통해서 앞으로 그 확률 자체가 50%, 60%, 70%, 80% 이렇게 나가면 나갈수록 여러분들은 고수가 되고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투자가로 변신하는 겁니다. 100% 맞는 투자는 없습니다. 100% 맞는 투자는 없지만은 그 확률을 높여갈 때 여러분들의 계좌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변동성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이 낼 수 있다 이런 확신이 들 때에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의심스럽다 하면은 투자는 보류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만큼 종목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 흐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매수한 이유가 분명하다고 하면 매도 시점도 알 수 있습니다. 매도 시점은 바로 매수한 이유가 실현이 됐거나 사라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얼마에 사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NC소프트, 자, 차트상으로 봐서 3만 원에 사서 3만 5천 원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더 가는 경우도 많죠. 지금 그것이 30만 원까지도 가고 이러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샀을 때 산 이유가 있죠. 부강약품이다 하면은 아까 그런 이유들을 쭉 보여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실현됐을 때가 바로 매도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매수한 이후에도 종목들은 계속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찰을 어떤 것을 하느냐, 주가가 오르는 거냐 내리는 거냐 이런 관찰이 아니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내가 산 이유들이 뒷받침이 되면서 올라가느냐, 실적이 좋아지느냐, 앞으로 또 기술 개발이 꾸준히 잘 되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를 통해서 예측의 정확성을 키워나가면서 이 예측의 정확성을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이런 체크들을 반복을 하면서 내가 언제 살 것이고, 샀다고 하면 언제 팔 것인가를 계속 타이밍을 잡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반복을 해나가면서 경험을 쌓아나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투자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네. 그 사례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확신이 들 때 투자를 해라. 이런 사례인데요. 지금 첫 번째로 이제 안철수 연구소입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저는 이제 실적 호조세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스마트폰 등이 생기고,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터, 또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과거에 이제 개인용 PC 시장, PC에만 있던 보안 시장이 더 커지는, 이 시장이 커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은 이미 재작년부터 벌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이게 불과 이제 8월, 7월, 6월 달까지 주가가 움직이지 않더라. 그러면은 시장에서 이런 측면들을 이때까지는 관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내가 먼저 포착을 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는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야겠죠. 이렇게 횡보하려고 있을 때에는 주가를 지켜보다가 매수 타이밍이 이렇게 주가가 상승 반전하는 이런 모양들이 나온다. 이런 부분들 분명 경험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이건 주가가 이제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이럴 때 들어가는 것이죠. 이런 타이밍을 못 잡는다 하더라도 이런 정보들만 미리 파악을 하고 있고, 그것을 주가에 어떻게 작용하는 것만 알고 있는다 하더라도, 먼저 들어가더라도 결국 이 상승을 먹게 된다. 이 타이밍의 스킬은 주식 투자의 기간을 좁혀주고 짧은 기간에 상승을 크게 해주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시장을 보는 눈이다. 그래서 이런 시장 보는 눈을 캐치를 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장세에도 지금 이 차트가 지금 안철수가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더 올라갔죠. 4만 원까지 찍고 오늘 하한가 맞았는데 결국 하한가더라 하더라도 3만 5천 원대입니다. 그래서 불과
타이밍을 제대로 잡았다고 하면은 7월 초에 들어갔으면 한 달 반, 2달도 안 돼서 50%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거고, 그 타이밍을 못 맞췄다 하더라도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이 들고, 이런 확신이 들 때까지 연구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CJ CGV인데요. CJ CGV 같은 경우 실적 호조가 기대가 되고 해외 진출을 하고, 그리고 3D 영화 이런 것들이 되면서 영화 티켓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CGV의 수익성이 되겠더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장기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하면은 들어가서 쭉 보유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등락 과정이 있고, 이 가운데서도 이익을 팔고 사고해서 이렇게 이익을 취할 수 있겠지만은, 그 부분은 매매에 대한 스킬이고요. 스킬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쪽에 주목을 하고 먼저 캐치를 했다고 하면 CGV 주가도 큰 폭의 상승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 이게 10,000원대이고 지금 이 시점이 한 30,000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CJ CGV도 유망한 종목이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좀 더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이 CGV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캐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CGV의 지표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표들 보면은 매출액이 지속 증가하고, 지표들로 이렇게 보면은 투자 지표를 삼을 수 있겠죠.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증가를 하더라. 이렇게 쭉 증가를 하고, 그러니까 이 기업 이런 것들이 수익으로 제대로 연결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증명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리고 매수 타이밍은 못 잡는다 하더라도 잡고 그냥 인내만 했다고 하면은 성과를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 시장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는 눈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것들을 저와 함께 이제 8주 동안 이어갈 것이고요. 자, 이제 매도 시점 하나 잠깐 보죠. 매도 시점 같은 경우는, 자, 메디포스트 흑자 전환하고 줄기세포체 치료 출시 올 하반기에 이런 바이오 모멘텀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런 주가가, 근데도 이런 내용들은 이미 이전에 다 나와 있었어요. 다 나와 있는데도 주가가 못 움직이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해서 주가가 쌀 때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해놨다면은 바이오 열풍 불 때 충분히 단기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매도 시점은 이 시점입니다. 왜냐면은 이 내용들이 이미 다 시장에서 이제 퍼지고 시끄러워지고, 여러분 모든 투자가들이 바이오 하면서 메디포스트에 대해서 열광할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수익 실현태가 되었다. 내가 매수를 한 이유 자체가 시장이 다 나와서 나와버렸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주식 투자에서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는 요령들을 지금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세한 내용들 강론으로 들어가서 살펴볼 텐데, 오늘 내용들을 좀 잠깐 정리를 CG를 보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 이제 앞으로 8강 동안 할 것들을 이제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 지표들과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을 선정해내고 투자를 하는 부분들에서 좀 더 자세한 전략, 그리고 알아가야 될 것들,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론을 봤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투자를 해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겠다 느껴지십니까? 앞으로도 이 8주 동안 여러분들께 많은 것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